베이지안 했죠? 예. 베이지안은 원래 프라이어 확률이 있는데 새로운 에비던스를 곱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게 포스티리어 확률이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베이지안 포뮬라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료 분석 기법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모멘트 메소드, 그 다음에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 그 다음에 커브 피팅 이런 방법이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원전에서 이 베이지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계속 지금 운전되면서 자료를 생산하고 있죠. 고장 자료를. 그럼 그 자료를 반영해서 새로운 고장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성 1호기 같이 지금 계속 운전 이제 위에서 평가를 할 적에, 위험성 평가를 할 적에 그 새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각 컴포넌트, 수백만 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원전에. 그 컴포넌트의 고장률을, 업데이트된 고장률을 넣어서 그 월성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나 경락 급물 파손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목표하고 그 비교해서 충족이 되는지를 결정해서 판단해서 그 규제기관이 인허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공학의 그 기초 이론들이 이렇게 그 원자력 규제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질문 있어요? 베이지안에 대한 질문. 자, 오늘은 나머지 확률 이론인데, 확률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 그 분포들의 평균을 EX라고 합니다. Expectation of X 줄여서 EX라고 하고요. 불연속이면 시그마를 쓰고 연속이면은 인테그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을 Variation X, 그래서 bar X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불연속은 역시 시그마를 쓰고 연속은 인테그랄을 쓰게 됩니다. 인테그랄.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을 전개해보면 xi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그 변수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보면, 전개해보면은 시그마 variance x 시그마 pi xi EX 이렇게 되죠. EX는 보통 평균 뮤라고 적죠. 그래서 상수입니다. 전개하면 시그마 PI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니까 전개하면 XI의 제곱에다가 빼기 2, 이놈이 상수니까 2뮤 XI죠. 더하기 뮤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시그마 XI 제곱 PI가 되고요. 이놈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뮤 시그마 XI PI 더하기 시그마 PI 뮤 제곱인데 뮤 제곱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XI 제곱 PI 빼기 2뮤, 요놈이 뭡니까? 뮤죠. 더하기 앞으로 뮤 제곱이 나오고 시그마 PI는 1이죠. 확률, 모든 확률의 그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 값은 1이라는 게 공리 2번이죠. 이게 1이기 때문에 시그마 XI 제곱 PI 마이너스 뮤 제곱이 됩니다.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연속도 마찬가지. 연속도 X제곱을 평균한 거에다가 X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연속도.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풀어야지 일일이 정의해 넣어서 풀면은 시간은 답은 같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식을 외우라 한번 강조합니다. 자, 거기 41페이지 보면 평균과 분산이 있습니다. 평균과 분산이 있는데 동전 세 쌍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수를 x라고 합니다. 그때 x의 기대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요걸 적용합니다. 시그마 x, pi, xi를 대입해보면 2분의 3, 1.5가 됩니다. 1.5가 되고, 그 다음 예제는, 분산도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요 공식을 써서 구해보면 42페이지 4분의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분포, 확률 분포인데 어떤 분포냐면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연속의 대표적인 확률 변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죠. 양 분포가 일어나는 확률이 낮고, 그러니까 한번 독립 시행했을 때 발생되는 확률이 낮고, 시행하는 개수를 늘리면은 분포가 어떤 분포로 바뀐다고 그랬죠? 포화성 분포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원자력 공학의 여러 가지 그 분포의 문제는 포화성 분포가 더 바이노미얼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잘 일어나지 않거든, 고장이.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식은 p x 이퀄 몇 번 하는 k고요. 파라미터는 람다하고 t입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람다 t, 람다 t의 k성 k 팩토리얼. 이걸 외워야 됩니다. 예? 평균은 람다 t고 분산은 얼마입니까? 예? 분산도 람다 t입니다. 똑같아요. 평균 분산 다 나눴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바이노미얼에서 왔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k가 파라미터가 람다 t가 아니고 np입니다. ncq, pq, 1-p, n-k. 그죠? 여기 x의 평균은 np고 분산은 np 1-p였죠. 기억하죠? 그래서 이 식하고 평균 분산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 시간 동안 이 우리 방에 있는 이 컴포넌트를 원자력 발전소는 밸브가 많습니다. 컴포넌트가 밸브도 있고 뭐 각종 전기 컴포넌트는 전자 컴포넌트는 릴레이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밸브가 제일 많은데 밸브의 고장률을 정할 때 포화성 분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한 번도 t 시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 하면 얼마입니까? k가 0이죠. 시간은 t 시간 동안. 그죠? 어떤 밸브에 대한 겁니다. 어떤 밸브. A 밸브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1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그죠? 그 1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을 확률 하면은 px 이퀄 0. 그죠? 람다 t가 1년이에요. 1 year. 6개월 동안 하면은 0.5년이 되겠죠. 그죠? 람다 단위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람다의 k가 0분이죠. 0 팩토리얼 하니까 일단 요 t를 살리죠. 요 t가 1년이라고 정하지 말고 t를 살리면 람다 t의 0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가 됩니다. 그죠? t 시간 안에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을 확률이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예요. t 시간이 지났어야 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t 시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말은 t 시간에 고장이 났다는 말이죠. 그죠? t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고장 확률 밀도 함수를 고장나는 시간을 분포로 만들면 이게 t입니다. 특정 시간 t 시간
뭐 예를 들면 만 시간이 평균이다. 그럼 이런 분포가 되겠죠. 전기 분포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t 시간 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요 면적이 되겠죠. 그죠? 요건 뭡니까? t 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 요 면적은 probability 고장나는 시간이 t 시간 이하일 확률이고, 이것은 probability t가 t 시간 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죠? 두 개 합치면 뭡니까? 1이죠. 1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t 시간, 이거는 고장나는 시간이 t 시간 이후에 고장날 확률이지, 말로 하면 수식으로는 t가 스몰 t보다 클 확률인데, 앞으로 요 놈을 우리가 reliability라고 부릅니다. RT라고 부릅니다. t 시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 요 놈은 t 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 적분한 거죠. 그죠? PDF를 적분한 거죠. 이게 뭡니까? 그냥 PT입니다. 연속이니까 FT. PDF인데, PDF를 적분하면 이게 뭡니까? 결국 0부터 T까지 스몰 f PDF를 적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CDF입니다.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런 지금 불연속 랜덤 베리어블이 연속 랜덤 베리어블로 바뀌는 이그젠플인데, 이 랜덤 베리어블 t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41페이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을 평균은 이 식에서 이해제의 경우에, 그죠? 분산은 이 식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어디서 왔냐 하니까 지금 양분포에서 포화손분포로 가고, 포화손분포에서 연속 확률 분포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불연속 3개, 그 다음에 연속 5개를 공부하겠습니다. 불연속 3개는 지난번에 했던 바이노미얼 포화손이고요. 오늘 하나 이어서 할 거는 지오메트릭입니다. 지오메트릭. 지오메트릭은 식이 지오메트릭 식은 1-p x-c 곱하기 p입니다. 자,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는데 어떤 태풍은 그냥 지나가고요. 어떤 태풍은 뭐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주죠. 사람도 실종되기도 하고. 자, 원전을 바라보면 원전이 태풍이 여름에 5번 왔는데 그 중에서 2번이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를 줄 확률 하면은 바이노미알이죠. 근데 태풍이 5번 오는데 태풍이 5번째 만에 데미지를 받을 확률은 지오메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X는 뭘 말하냐 하니까 X번째 그 이벤트가 발생되는 확률이에요. X번째. 다시 말하면 X-1번째까지는 일어나지 않죠.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다가 드디어 X번째 그 이벤트가 발생될 확률이 지오메트릭 분포입니다. 항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이 붙으면 모든 경우에 확률값을 합쳐서 보면 1이 돼야 됩니다. 1이 됩니다. 공리를 만족해야 되죠. 확률이 되려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이 1, 2, 3으로 시작되고, 바이노미얼은 X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0, 1, 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N까지죠. 포화손은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0, 1, 2, 3, 4, 5, 6, 7, 8 무한대까지입니다. 지오메트릭은 지금 몇 번째 일어나는 거니까 0번째는 없죠. 한 번째부터 있습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세 개 다 다르죠. 도메인이. 랜덤 베리어블 X의 정의 영역이 도메인이 세 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포는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식의 이그젠플을 꼭 하나만 이해해서 기억하세요. 이그젠플을. 그래야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만 외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도 평균이 아까 그
식을 대입해보면 P분의 1이에요. P분의 1. 이것도 하나 해보면,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왜 지오메트릭 분포의 평균은 P분의 1인가? 자, 이 X는 정의가 시그마 xi pi죠. 지오메트릭은 px 이꼴 이것도 k라고 그럴까요? k 1-p k-1 p. 자, 여러분들이 자유투를 하는데 자유투 뭐 저같이 농구 못하는 사람은 잘 안 들어가요. 멀기도 하고. 그러면 한 7분 만에 들어갈 확률. 자유투 확률이 0.3인데 자유투를 7분 만에 들어갈 확률은 들어가지 않고 6번째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7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않는 게 0.7이죠. 0.7 이거 몇 번? 6번. 드디어 0.3의 1승. 이게 확률입니다. 이게 7번 만에 들어갈 확률이에요. 첫 번 만에 바로 들어갈 확률은 어때요? 0.3이죠. 두 번째 만에 들어갈 확률은 0.7 곱하기 0.3이죠. 그죠? 자, 평균 구합니다. 평균 이 x는 데피니션이 XIPI죠. PI죠. 그래서 지금 XIPI죠. 자. X가 이제 K가 되겠죠, K가. 그죠?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K 곱하기 PI가 1-P, K-1, P입니다. P는 한 번 올 때 데미지를 줄 확률이니까 이게 0.3 같은 거죠, 지금. 자, 그럼 상수는 앞으로 나갑니다. 변하는 것은 K만 변하는 거죠. 여기 안 변하는 거는 뭡니까? 1-P분의 K. 그러니까 1-P분의 P는 안 변하니까 앞으로 나가고 변하는 것은 K하고 1-P의 K죠. 이렇게 되죠.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수열이에요? 1-PK는? 그 다음에 K는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이에요? 시그마 K 1, 2, 3, 4로 지나가잖아. 그럼 무슨 시리즈가 뭐라고 그래? 등차죠? 등차하고 등비가 곱하기 있으면 어떻게 구해요? 시리즈를? 자, 하나 풀었으면 1하고 1-P의 1성, 2하고 1-P의 제곱, 3하고 1-P의 3성, 세 개만 적어보죠. 무한대까지 갑니다. 요거를 S라고 하면 뭘 곱해야 돼요? 공비를 곱해야 되죠. 1-P를 양변에 곱하면 1-P의 제곱, 1-P의 3성 이렇게 되죠. 3, 1-P의 4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빼면은 똑같은 게 제곱끼리 보면 요끼리 계산되죠. 요 계산되죠. 1-P 더하기 1 맞나요? 빼기 1 그죠?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1-P의 1성 1-P의 제곱 1-P의 3성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뭡니까? 등비수열 합이죠. 1-P인데 이게 무한대까지 가니까 초항만 적으면 되죠. 1-P만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P분의 1-P죠. 그래서 요놈 이거 없어지고 S는 P 없어지고 저 플러스 P
이렇게 플러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P. 이렇게 되죠. S는 P 약분.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맞는데? P 맞습니다. 그래서 P분의 P제곱분의 1 마이너스 P죠. 이놈을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P 1 마이너스 P고 곱하기 P제곱분의 1 마이너스 P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 약분되고 P 약분되니까 P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조금 가정은 복잡하지만 똑같이 분산도 마찬가지로 P제곱분 1 마이너스 P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보면. 자, 이거는 아까 내가 태풍이 5번 불어왔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 맨 첫 번째 태풍만에 온전히 데미지를 받을 확률, 두 번째 태풍에 데미지를 받을 확률, 그 다음에 5번째 데미지를 받을 확률. 그죠? 다 합치면 1이 된다는 분포라고 그랬죠. 자, P분의 1 이 평균이 나왔는데요. P분의 1이 평균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농구하는 경우에 0점 자유투 잘 못 넣는 내 같은 사람은 10개 써야 한 3개 정도 들어가. 그죠? 그러면은 0.3분의 1이라는 게 뭡니까? P분의 1이라는 게 지금. 한 3대죠. 한 3번 쏴야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3번 쏘면은 한 번, 3.3번 쏴면 한 번 들어가. 그래서 이 말 무슨 뜻인가 하면 역수가 평균이라는 말은 아까 태풍이 1년에 5번 부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데미지 주는 그 분포가 지오메트리라고 그랬죠. 그럴 때 P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게 얼마라고 했죠? 지금 태풍이 불어왔을 때 데미지 주는 확률이 0.2라고 합시다. 나눠지게. 그럼 0.2분의 1 하면은 역수하면은 뭡니까? 5가 되죠. 네. 5번 하면은 한 번 데미지 주는 거예요. 0.1이면 10번 불어오면 태풍이 오면 한 번 데미지 주는 거예요. 그 P분의 1이라는 의미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P분의 1. 자, X가 스몰 x보다 클 확률이나 조건 확률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분포 혹시 질문 있어요? 요 분포식을 외워야 됩니다. 요거 외우고 많이 쓰는 건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하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퍼 지오메트릭, 지오메트릭 사촌인데 빨간 공이 5개 있고 하얀 공이 10개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그럴 때 공이 모두 15개죠. 근데 빨간 공이 하나 끄집어냈을 때 빨간 공이 하나도 없을 확률, 없는 경우가 있고 빨간 공이 하나 있을 경우가 있고 2개 있을 경우 3개, 4개, 5개까지만 있지 6개는 없죠. 빨간 공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 X는 0, 1, 2, 3, 4, 5, 6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의 분포가 하이퍼 지오메트릭 분포입니다. 그래서 X가 이 R이 지금 5고 N이 15고 그죠? 나머지 10개가 빨간 공 아닌 공이니까 X가 빨간 공일 확률이에요. 하나 뽑을 때. 여기 N이 1입니다. N이 2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이제. 2개 뽑을 때 5개 중에 2개 뽑을 때 빨간 공이 하나일 확률, 빨간 공이 2개일 확률. 그죠? 그밖에 없죠? 빨간 공이 0개일 확률. 0, 1, 2밖에 없습니다. 스몰 n이 2면은 2개 뽑았는데 빨간 공이 3개일 수는 없잖아요. 많아봤자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하이퍼 지오메트릭은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참고로 불연속 분포 하면은 지오메트릭 하면 꼭 따라다니는 분포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불연속이 바이노미얼, 포화손, 지오메트릭이라면 연속은 제일 쉬운 게 유니폼 분포예요. 유니폼 분포. 여러분들이 버스 기다릴 때 버스가 10분 만에 한 대씩 온다. 그럼 버스 기다리는 시간은 유니폼 분포예요. 그죠? 10분마다 딱딱 공항 가는 버스가, 오늘 한양대 가는 버스가 집에서 이제 관객이 10분 만에 한 대씩 온다. 평균 몇 분 기다려요? 5분 기다리죠, 5분. 재수 좋으면 바로 타고, 재수가 나쁘면 10분, 아주 조금 전에 출발해가지고 10분 다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니폼 분포는 평균을 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0 더하기 10 해서 5분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분산은 12분의 B-A 제곱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니폼 분포의 식은 B-A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B-A분의 1. 왜 B-A분의 1입니까? 공리 1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 에어리어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밑에 간격이 B-A고 높이가 얼마여야 됩니까? 1이 되려면, 면적이 1이 되려면 B-A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폼 분포는 B-A분의 1이다. 이놈의 평균 분산도 평균 한번 얼른 구해보세요. 지금 시계 넣어보세요. 이 시계. 평균을 이 평균 구하는 식에다가 이거 넣어보세요. 지금 XI하고 PI가 B-A분의 1이에요. 여기 연속이니까 시그마 써야죠. 노트에다가 지금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은 분산도 해보세요. 분산도 12분의 B-A 제곱이 나오는지 해보세요. 12분의 B-A 제곱. 표준 편차는 루트 쉬운 거죠. 분산은. 다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개 다 된 사람. 연속 확률 변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똑같아요. 결국 그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앞으로 그 계산할 때 엑셀을 많이 썼을 텐데 엑셀보다 매트랩을 많이 쓰세요. 매트랩을. 우리 학교에 그 매트랩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매트랩 써요. 그 베이지안 숙제가 다음 주에 나갈 텐데 거기도 매트랩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매트랩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C 랭귀지로 써야 되는지 무슨 비주얼 베이직으로 써야 될지 옛날 우리가 썼던 포트란으로 해야 될지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매트랩으로 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트랩 쓰는 숙제를 낼 텐데 지금 손으로 되는 그 것들이 확인되면 계산은 앞으로 엑셀에서 매트랩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포가 아까 잠깐 나왔던 익스포넨셜 분포입니다. 익스포넨셜 분포. 아까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 언제 나왔어요? 포화손 분포할 때 나왔습니다. 포화손 분포할 때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t 시간 동안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뭐였습니까? t 시간 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x 이퀄 0 람다 t가 e 마이너스 람다 t였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포화손으로. 그러면 요거를 확률 노테이션으로 바꾸면 고장나는 시간이 t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고장 시간이
t시간까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t시간 이후에 고장날 확률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맞나? 고장나는 시간이 t시간 이후에 고장날 확률이죠. 그죠? 이거는 CDF죠. 자, 고장나는 시간, 이거 t시간까지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어떻게 되나? 고장나는 시간이 t시간 유일 확률이네, 유일 확률. 그죠? 이렇게 되네. 고장나는 시간이 t시간까지 고장이 안 났으니까 고장나는 것은 t시간 이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PR, T 하면은 1에서 빼야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꼴은 이게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두 개 다 붙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값 자체는 0이니까. T가 T일 확률은 0이니까. 두 개 다 붙여도 되고 두 개 다 빼도 되고 한 곳에만 붙여도 됩니다. 자, 요게 뭡니까? 요게 FT죠. 그죠? CDF FT죠. 그래요, 안 그래요? T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이에요. 말로 바꾸면. 자, 요 놈을 미분하면 PDF가 되죠.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exponential 분포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하면 FT DT를 하면은 확률 미분수 FT가 되고 요게 양변 미분하니까 1은 0이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람다 E 마이너스 람다 T죠.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평균 분산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요놈 미분하면은 람다 E 마이너스 람다 T. 요 시기에 람다 E 마이너스 람다 X. 시간을 여기는 X로 봤죠. 시간을 T로 보면 X 대신에 T 넣으면 됩니다. 평균은 람다분의 1이고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표준 편차하고 평균이 같습니다. 보아수는 뭐하고 같았습니까? 평균하고 분산이 같았는데 지수 분포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같습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그죠? 우연히 그런 겁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같죠. 평균이 람다분의 1이고 표준 편차가 람다분의 1이죠. 지수함수는. 근데 보아수는 평균이 람다 t고 분산도 람다 t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람다가 2분의 1이에요. 0.5.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의 그 산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 정전이 발생되는 확률 2년에 한 번 일어난다 하면은 2분의 1이 되죠. 람다가 0.5. 1년에 0.5번. 그죠? 2년에 한 번 일어나니까. 그럴 때 산불 날 확률이 분포예요. 산불이 나서 전기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을 확률 분포예요. 한 번 일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2, 3, 4로 하면 점점점 줄어들죠. 그죠? 1년, 2년, 3년, 4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 X축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PDF가 나오면. X가 뭘 의미하나, 피지컬리. 그래서 그게 개념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 분포. 감마 분포는 조금 전에 했던 지수 분포의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지수 분포는 감마 분포의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요. 파라미터가 람다하고 알파입니다. 근데 람다가 1이고 알파가 1일 때 람다가 1이고 알파가 1일 때 K자가 기도 한데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가 1일 때 지수 분포를 하게 되고요. 람다 1이고 K가 3일 때 람다 1이고 K가 5일 때는 점점 오른쪽으로 시프트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데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고속버스에서, 고속버스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특정 구간, 예를 들면 한 1km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구간 안에서 사고 나는 것을 데이터를 적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이 1km 구간 안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뭐 부딪히기도 하고 옆을 긁기도 하고. 자, 하루에 일어나는 사고가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해보면 시간이 두 번째 사고가 발생되는 확률, 이게 K 또는 알파가 2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세 번째 발생되는 사고의 시간의 분포. 사고 뻥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뻥 나겠죠. 첫 번째 사고하고 두 번째 사고의 그 시간 간격이 있겠죠. 그게 들쑥날쑥하겠죠. 그죠? 오늘 한 거하고 내일 한 거하고 그 다음날 한 거하고 다르겠죠. 그 분포를 합니다. 그런 분포에 사용되는 게 감마 분포예요. 몇 번, 몇 번째. 그죠? 뭐 처음 사고가 발생되는 확률이 지수 분포죠. 아까 고장 난다는 거. 컴포넌트 고장 나는 게 이게 K꼴 1입니다. 근데 고장이 이제 한 번 나고 기계 보통 한 번 고장 나면은 못 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일한 컴포넌트라고 보면 그것이 하나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세 번, 네 번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는 분포가 점점 오른쪽으로 시간이 늘어나겠죠. 고장, 충돌, 사고 발생되는 시간의 분포니까 K가 클수록 점점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감마 분포의 평균 분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Y벌 분포가 있습니다. Y벌 분포도 람다 1이고 알파가 0.5면은 아까 감마 분포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모양이 좀 정규 분포 모양하고 가까워요. 파라미터를 바꾸면 람다 1 알파가 3, 람다 1 알파가 2. 그죠? 이거는 오히려 알파가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평균은 비슷하지만 베리언스가 점점 커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평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Y벌은.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인간 신뢰도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분포가 Y벌 분포입니다. 인간 신뢰도 어떻게 구하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특정한 태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발전소에 예를 들어 고압 상태의 노심을 저압으로 바꿔줘야 노심에 그 비상 냉각수를 주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면 압력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춰주려면 그 세이프티 밸브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심 그 고압 주입 시스템을 작동해서 물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드 앤 블리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터가 해야 되는 일이 물을 흘리고, 피드가 뭐 물을 흘리다 피를 흘리다 그런 말이죠. 반대죠, 반대. 피드가 집어넣는 거고 블리드가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 앤 블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오퍼레이터 액션은 가스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스탑워치도 가지고 그 실제 피드 앤 블리드 상황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피팅. 그때 사용되는 분포가 Y벌 분포입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로고 노멀도 쓰지만 Y벌을 많이 씁니다. 원전이 아무리 하드웨어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이 실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TMI 사고처럼. 그래서 그 인간 신뢰도, 작업 오류, 운전자 오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성 공학의 후반부에 인간 오류 분석 방법이 나오는데 인간 신뢰도 분석 방법에 사용되는 분포가 바로 이 Y벌 분포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타 분포. 베타 분포는 특징이 파라미터가 4개예요. 다른 거는 보통 파라미터가 2개 이하입니다. 지수 함수는 파라미터가 하나였죠. 그죠? 여기는 파라미터 하나죠. 람다 M은 람다 T. 조금 전에 했던 유니폼 분포는 파라미터가 몇 개입니까? A하고 B가 2개죠. 양쪽 구간. 그리고 Y벌 분포도 감마 분포도 파라미터가 2개인데 지금 보는 베타 분포는 파라미터가 4개예요. 왜 4개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알파 베타 2개지만 요 구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0부터 1까지가 아니고 0.25부터 0.75까지만 분포한다 하면은 이런 분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파라미터 0, 1을 정해놔서 그렇지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0이 아니고 0.5부터 0.9까지. 베타는 상한, 하한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특징이.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배웠던 베이지안의 에비던스 또는 라이클후드 펑크션이 베타면 포스티리어 분포가 베타가 나오는 컨주게이트 패밀리 분포입니다. 이게 좀 무슨 어려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 이런 베타 분포가 프라이어 분포고 새로운 에비던스가 예를 들면 트레인이 3개인데 3개 중에서 한 트레인이 고장났다. 그러면 바이노미얼 분포죠. 그죠? 원래 이 프라이어 분포가 베타 분포인데 새로운 에비던스가 트레인 3개인데 보니까 3개 중에 하나가 고장났더라. 그러면은 이 분포에다가 이 새로운 에비던스 분포를 곱해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게 베이지안이라고 그랬죠. 그때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 베타 분포면 베타하고 바이노미얼이 만나면 포스티리어도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컨주게이트 패밀리라고 합니다. 우리 복소수 풀면은 공액 복소수 있죠. 두 건이 뭐 A 플러스 BI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것처럼 베이지안에서 항상 이렇게 궁합이 맞는 분포가 있어요. 바이노미얼하고 베타가 궁합이 맞아요. 다른 거하고 하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매트랩이나 수치 해석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풀어야 돼. 근데 베타 분포는 프라이어로 했을 때 에비던스가 바이노미얼이기만 하면 그냥 적분 계산 열심히 안 하고 해석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원인 고장에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베타 분포는. 공통원인 고장이 뭐냐 하니까 후쿠시마처럼 쓰나미 때문에 원전 3개가 다 사고가 났죠. 그죠? 원전에서도 보면 지진 때문에 뭐 비상발전기 2개가 동시에 다 고장납니다. 이게 코먼 코즈 페일리어입니다. 공통원인 고장. 하나의 공통적인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기가 동시에 고장나는 현상을 공통원인 고장이라고 부르는데 원전에 만약에 공통원인 고장이 없다면 원전의 노심 손상 빈도나 격락건물 파손 확률은 훨씬 낮을 겁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공통원인 고장 때문에 데이터도 별로 없고 공통원인 고장 때문에 발전소의 노심 손상 빈도가 10,000분의 1 수준으로 커진 겁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독립이면 고장 날 수가 없겠죠. 방호 장치가 잘 돼 있고요. 리던던시가 잘 돼 있고 인디펜던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중 방호의 디펜스인 뎁스 필로소피로 설계된 원전은 죽어도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게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이죠.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야기했던 코먼 코즈 페일리어 때문입니다. 공통원인 고장.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트레인이 3개나 있어요. A 트레인, B 트레인, C 트레인. 근데 통에 물이 없어. 그죠? 그러면 트레인 3개 다 살아있어도 이걸 공급할 수가 없죠. 그죠? 요즘은 또 고려되는 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2호기가 동시에 파이프가 새는 거예요. 로스 오브 클런트 액시던트가 생겨. 그 전에 설계할 때는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아라고 그래가지고 한 컴포넌트, 한 원전만 녹화가 일어나는 그를 가지고 설계할 때 고려했습니다. 그게 설계 고려 사고입니다. 디자인 베이시스 액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진 때문에 2기에서 동시에 녹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규제기관이. 심지어는 요즘 항공기 충돌. 이번에 프랑스, 독일 항공기가 여기 부조종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죠?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중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테러에 의해 가지고, 테러 또는 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될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지금 이번 곧 재가동이 시작되는데요. 저 센다이 원전부터 시작되는데 항공기 대비하는 그 대책하고 하드웨어는 5년 동안 유예시켜줬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좀 내라. 예. 그거 지금 만족시키려면 인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재가동이.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비해가지고. 자, 그런데 대책이 그런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항공기 충돌했을 때 뭐 다른 백업 장치, 물 집어넣으면 되죠. 물 집어넣는 백업 장비들을 갖추는 건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그 발전기 하나가 트럭으로 된 거 있죠. 그게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35억. 그러면 M 플러스 1 개념으로 미국은 설계합니다. M 플러스 한 호기에 하나 이상. 한 호기에 하나 이상. 그러면 23개 같으면은 23 곱하기 35 하면 돈이 큰 액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안전 강화가 되면서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이제 그 퇴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전이 싸냐,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가 싸냐 하는 문제를 환경단체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베타 분포는 요약하면 코먼 코즈 페일리에서 많이 쓰는 분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4개다. 알파, 베타 외에 구간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알파, 베타 4가지 파라미터를 쓰는 분포고 컨주게이트 패밀리로 쓴다. 베타 분포하고 바이노미얼 분포가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타 분포도 역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식이 평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은 알파고요. 분산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 알파 베타입니다. 책에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아마 이건 확률 통계할 때 많이 했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규 분포는 오히려 원전의 고장률 분포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겠습니까? 예, 도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포가 고장 시간인데 고장 시간이 음수가 없죠. 고장 시간이 0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실제 현상하고는 제일 가까운 모습인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로고 노멀 분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은 특정 구간 A하고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파이 시그마 B 마이너스 뮤 빼기 파이 시그마 A 마이너스 뮤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바꾸죠.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인데 이 정규 분포는 표로 만들어서 확률 통계책에 다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정규 표를 이용하는데 표준 정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치환입니다. 치환. 정규 분포의 x를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값을 z로 치환하는 것을 그 기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환해서 표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정규 분포의 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노미얼 분포가 정규 분포로 건사됩니다. 우리가 바이노미얼 분포가 포화소음 분포로 건사된다는 건 했는데 바이노미얼 분포가 시행 횟수 n가 많아지면 p는 상관없이 p는 작든 크든 시행 빈도 n이 커지면 정규 분포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죠? p 상관없습니다. 0.3이든 0.9든 작은 확률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양이 스무드하게 변해요. 우리 책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1-P죠. 그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똑같이 A부터 B 구간 사이에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앞에는 플러스 0.5가 더해지고 뒤에는 마이너스 0.5가 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노미얼 분포를 그려보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사이에 이게 x 이꼴 뭐 2, 3, 4, 5, 6, 7이라고 하면 3부터 7까지 구하라고 하면 A가 3이고 B가 7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을 대변하는 건 요거죠. 3, 7 이렇게 됩니다. 3, 7, 4, 5, 6, 7 이렇게 되는데 면적은 큰 쪽은 어떻게 돼요? 뒤에 0.5를 더합니다. 여기 7.5, 7.5가 되고 작은 것은 빼야 되죠. 2.5가 되죠. 그죠? 요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0.5를 빼주고 이쪽에 0.5를 더해줘야 돼요. 3에서 0.5를 빼주고 7에서 0.5를 더해주는 게 B 플러스 0.5, A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건설할 때 요거를 혹시 잘못 바꿔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력 통계할 때. 앞표를 0.5 빼고 뒤에 0.5를 더해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 꼭 이해하고 실수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 작은 구간은 빼주고 큰 구간은 더해줘야 돼요. 그죠? B가 큰 구간이고 A가 작은 구간이죠. 질문 없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은 제일 많이 쓰는 분포가 로고노멀이에요. 연속은. 불연속은 포아손하고 바이노미알을 많이 쓰지만 불연속은 포아손하고 바이노미알을 많이 쓰지만 연속은 로고노멀을 많이 쓴다. 왜냐? 아까 고장 시간이 음수는 없잖아요. 고장 시간이 바로 설치했더니 고장 나더라. 0은 있어도 마이너스는 없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지수화하면은 도메인이 0부터 시작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0이니까. 그래서 이 y가 정규 분포고 정규 분포면 x는 로고노멀 분포입니다. 그죠? 우리 확률 할 때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공부했죠?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이거 하나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자, P 이꼴 Y 이꼴 로그 X 또는 X는 2의 Y입니다. 근데 Y가 어떤 분포다 하니까 Y가 노멀 분포예요.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Y. 자, 이놈이 FYY입니다. Y의 확률 밀도함수 PDF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예요. X. X의 분포가 뭐냐 하는 겁니다. X의 분포. 뭘 구하라고요? X가 뭐냐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CDF를 구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죠? 자, CDF가 FXX죠. 이놈을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FXX가 뭡니까? 정의가. 요 X보다 작을 확률이죠. 큰 X가 작은 X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X를 대입합니다. X 이꼴 2Y를 대입하니까 probability 2의 Y X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놈에 이건 주어져 있죠.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주어진 거 가지고 이걸 찾는 거죠. 자, 알고 있으니까 Y를 뽑아내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Y는 로그 X가 되죠. 그죠? 자, 요 놈은 뭡니까?
정의에 따라서 fy 로그 x죠. fy 로그 x입니다. 여기 막 점심 먹고 많이 졸리네. 응? 깨워. 여기서 깨워. 자, 요걸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dfy 로그 x dx 이런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f 로그 x 이런 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다시 로그 x에다가 안에니까 한 번 더 미분해 줘야죠. 그죠? 그렇죠. 똑같이 요거 미분하면 스몰 f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x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되나요? 요 식이 fy는 주어져 있잖아. 여기 주어져 있죠. 주어진 거에다가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원래 식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요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분호 x 마이너스 뮤 y죠. 그죠?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대로. 루트 2파이 시그마 y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y x 대신에 로그 x죠. 요겁에다가 x분의 1이 곱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x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x분의 1. 여기 x가 들어있죠. 여기 x가. 요게 요 식이에요. 요게 요 식이에요. 그죠? 요게 fx 루트 2파이 시그마 x 로그 x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뮤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하세요. 그럼 저 뮤랑 시그마는 뮤하고 시그마가 x의 평균하고 분산입니다. 요 원래 주어진 문포의 평균이 뮤고 주어진 평균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죠. 요 뮤 시그마 같은 겁니다. 요 시그마가 요 시그마고 요 뮤가 요 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의 평균은 뮤하고 시그마인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로고 놈만의 평균 표준 편차는 2의 뮤 더하기 2분의 시그마죠. 이거 외워야 돼요. 왜? 제일 많이 쓰이니까. 항상 나오니까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 2의 2뮤 더하기 시그마 제곱, 2의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 y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쉽죠. 그런데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하고 분산은 표준 편차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